안녕하십니까. 스카이특허 법률사무소의 나성곤 변리사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관련되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 로드맵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 로드맵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았을 때 옛날에 있었던 선인들은 기술을 찾기 위해서 많은 도움들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도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지도의 도움들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아주 문명화되어 있는 기술의 도움까지 받게 되었죠. 기술 로드맵도 이와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다양한 도움들을 받았지만 어떤 표현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그림과 같이 표현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표현 방식이 기술 로드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기술 로드맵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 또는 산업 차원에서 향후 개발하여야 할 필요 기술과 제품을 예측하고 최선의 기술 대안을 선정하는 기술 기획 등이 담긴 구상도와 청사진들을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이라는 것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림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테크놀로지 로드맵이라고 하여 그의 약자를 TR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 로드맵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법인지 한번 살펴본 통계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영국에 있는 1950개의 제조기업들을 상대로 이렇게 기술을 구상도의 형식, 그림의 형식으로 표현해 준다면 기업들은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고 어떠한 분야에 활용할 것인지를 설문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업 전략 기획에 활용하겠다 라고 하는 응답을 해준 통계가 87%, 그리고 두 번째, 회사의 기술 기획 초기 자료로 활용하겠다 라고 한 것을 83%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기술 기획 의사소통 자료로 활용하겠다 라고 한 응답이 78%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술과 R&D 투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활용하겠다 라고 대답해 준 기업도 74%에 달합니다. 때로는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자료로 활용하겠다 라고 한 대답들도 있었는데 69%에 달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참조하겠다 라고 한 응답도 62%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기술 로드맵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회사의 사업기획뿐만 아니라 전략을 수립하는데 보통 60%에서 80% 이상까지의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참조해 볼 만한 통계 지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 로드맵은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꼭 봐야 될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술 로드맵은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 로드맵은 크게 기업들이 이용하는 기업용 기술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것을 Corporate Leve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장을 관측한다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전략을 짠다든지
기술과 리소스들을 활용할 때 기술 로드맵을 활용하고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기업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밀에 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산업이 이 기술 로드맵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커먼 테크놀로지에 대한 니즈들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에너지 어소시에이션과 같은 단체에서는 세미컨덕터 로드맵이라는 것들을 매년 발표하고 있지요. 이러한 것들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기술 로드맵입니다. 비밀의 보장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산업에 대한 발전과 예측의 관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떠한 기술 로드맵이 있느냐?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기술 로드맵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산업의 policy 메이커들이 이런 공공용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배포하고 있는데요. 적혀 있는 바와 같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나 그 과학적인 부분의 프로그레스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영역의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의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에 관련된 로드맵들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술 로드맵을 만들고 있죠. 오늘 말씀을 드릴 이 기술 로드맵,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고 있는 이 기술 로드맵에 관련된 거는 이 세 개 중에서 공공성에 입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성은 기업들이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을 얘기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용 더하기 공용용의 성격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산업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버무려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기술 로드맵의 성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술 로드맵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 로드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표는요, 모토로라가 라디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 로드맵입니다. 1982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기술 로드맵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라디오에 들어가는 부품이 어떠한 식으로 바뀌는지, 각각의 부품은 어떠한 식으로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일련의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이게 기업이 만든 최초의 체계화되어 있는 로드맵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라디오에 쓰이는 튜너들이 있지요. 초기의 버전은 버튼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이 점차적으로 터치패드로 발전되고 음성을 인식하는 경우까지로 발전되는 예측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파수를 선택하는 선택에 대한 부분들도 마지막 부분에는 디지털 시그널을 이용한다라는 것들도 주목해 볼 만한 도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IC 회로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듈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일목요연하게 모토로라가 이러한 기술 로드맵을 만들므로 인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러한 한 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니면 때로는 여러 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술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활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토로라를 중심으로 기술 로드맵을 개발했고요.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년도 초반에는 몇 건 되지 않은 기술 로드맵이 2000년도 초반부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로드맵을 활용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거나 경영에 반영했다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다양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에서도 이 기술 로드맵 중요성을 홍보하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 기술 로드맵에 대한 발전을 그리고 첨세성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문서를 만들고 공개하고 있다는 것들은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제 1장에서는 기술 로드맵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는 이 제목과 같이 기술 로드맵에 대한 기본 개념들도 조금 더 확장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기술 로드맵을 살펴보는 방법의 출발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로드맵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술 로드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활용하거나 변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집단적인 관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반면 기술 로드맵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술 로드맵 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결과물보다는 절차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전략적인 관점으로 이 프로세스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술 로드맵 작성을 하는 초점의 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바로 이 영역, 기술 로드맵의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라는 결과물에 더욱더 많은 내용들을 할애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 로드맵이라는 관점은 이미 나와 있는 결과물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도표가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중요성과 활용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기술 로드맵 작성은 이 도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처음에는 표를 어떻게 프레임을 짜야 되고 그 내용은 어떻게 채워야 되고 그 표에 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구성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들로 이러한 것들을 프로세스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이미 나와 있는 이 결과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결과물들이 여기로 점철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보다는 결과물을 활용하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 로드맵이라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이 도표를 활용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는 시장과 수요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도표의 형태도 달라지겠죠. 자, 시장을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의 마켓이 설정될 겁니다. 아, 어떠한 시장이, 어떠한 산업이 라는 질문으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시장을 구성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제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형태로 역산되어서 만들어진 도표가 시장 수요 견인형 도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목표 지향적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표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도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을 중심으로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풀어내고요. 그 프로덕트와 서비스의 관점으로 다시 테크놀로지를 풀어내는 이러한 도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과 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술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기술 로드맵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 제품과 서비스는 어떠한 시장과 산업으로 확산될 것인가 라는 형태의 기회 탐색적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이미 시장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테크놀로지들이 물색되고 예측되어야 됩니다. 반면 기술 주도, 기회 탐색적 기술 로드맵은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여러 개의 프로덕트와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개의 마켓으로 확산되는데 초점을 맞춘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연구자나 기술 개발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시장의 관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라고 표현한 거는 목표 지향적 기술 로드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술 로드맵이 결과물 속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보시고 이것은 시장 중심적 기술 로드맵이다. 목표 지향적 기술 로드맵이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도표는 기술 개발, 기술 중심적, 기회 탐색적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술 개발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확장할 것인가 라는 측면의 기술 로드맵으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술 로드맵의 개념들을 그림으로 또는 사진으로 표현한 것들을 예시로 제가 자료로 심어 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손으로 전체적인 프레임을 그린다든지 이것을 다양한 그림 도구를 이용해서 보기 좋은 모양으로 표현한 기술 로드맵들을 발전시킵니다. 때로는요, 다수의 구성원들이 표라는 매트릭스의 형태를 통해서 기술 로드맵을 일단 초기화시키고 그에 따른 것들을 확산시켜서 만드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 로드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들을 줄이고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좀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로드맵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 기술 로드맵이 다양하게 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 7개 정도의 기술 로드맵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살펴볼 기술 로드맵의 표현 방식은요, 제품을 기획할 때 쓰는 기술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기획할 때는요,
그 제품과 테크놀로지를 두 개의 변수로 두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제품 기획형 기술 로드맵입니다. 이 기술 로드맵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제조를 하는 제품들을 모아서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하나의 제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로드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필립스의 기술 로드맵이 바로 제품 기획형 기술 로드맵이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중심으로 했던 초기의 기업들과 달리 이제 IT 시장이 더욱더 확산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기술 로드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이라는 관점보다는 서비스와 역량에 대한 기획들로 기술 로드맵을 표현했는데요. 변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마켓을 주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량, 그리고 거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서포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끌어가야 될 이슈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에 관련된 기획 기술 로드맵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거는 제조 기반의 제품 기술 로드맵보다 훨씬 복잡한데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한테 아주 적합한 기술 로드맵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살펴봐야 될 점은 제품이라는 제품 기획 기술 로드맵과 달리 서비스 역량 기획 기술 로드맵은 비즈니스와 마켓의 관점으로 테크놀로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은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기술 로드맵의 두 가지 유형이 제품 기획 기술 로드맵과 서비스 기획 기술 로드맵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체계화되어 있는 과정들을 설명한 기술 로드맵이 필요한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전략기획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분되었는데요. 살펴보면 전략이라는 관점, 예측이라는 관점으로 추가된 기술 로드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기업들에서 R&D 직군을 떠나서 기술기획, 전략기획팀이라는 곳에서 행해지는 기술 로드맵인데요. 설명을 보시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다양한 기회와 리스크를 예측하고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기획 기술 로드맵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제품들과 시장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기회들,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했던 기술 로드맵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켓, 제품, 비즈니스들이 한 곳에 뭉쳐져 있고요. 테크놀로지가 거기에 덧붙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까지를 확장하고 그 영역들을 어떻게 메꾸어 갈 것인가 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전략기획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기술 로드맵에 대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기술 로드맵을 활용하는 세 가지의 그룹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두 번째는 산업, 세 번째는 공공의 영역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장기 기획이라는 관점으로 기술 로드맵이 개발되어 온 것은 산업 또는 공공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기술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국가 또는 산업에서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진화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은 것들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기업과 같은 어떤 단기간의 목적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장기간의 목적이 있는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품의 관점보다는 기술과 산업의 관점으로 장기기획 기술 로드맵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번째 기술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과 산업과 제품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요소들 중에서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식재산입니다. 지금 요 자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지식자산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식자산 기획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과 테크놀로지의 관점을 떠나서 지적 자산과 이런 지식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포함한 로드맵을 지식자산 기획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knowledge라는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지식 재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허맵이다라는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지식자산 기술 로드맵을 줄여서 특허에 관련된 기술 로드맵을 표현한 방식이 특허맵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제 프로그램 플래닝 기술 로드맵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제품과 기술과 지식재산의 관점이 아니고요. 실행의 관점으로 살펴본 기술 로드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는 관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R&D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정의해 놓은 것이 프로그램 플래닝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이 전부 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들로 변수화되어 있지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R&D 파트에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짜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징에 관련된 로드맵을 프로그램 플래닝 기술 로드맵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의 기술 로드맵은 아까 필립스와 같은 제품 기획 기술 로드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점차 세분화되고 발전되면서 서비스 기술 로드맵, 전략 로드맵, 그리고 장기 기획 로드맵, 지식 자산 로드맵, 프로그램 플래닝 로드맵으로 확산되고 분화되었다라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내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 로드맵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분류들을 살펴보고 내용들을 세밀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결과물로서의 기술 로드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 로드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결과물들의 세부적인 목차와 항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항목이 만들어져 있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 오고 공개하고 배포해 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는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자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청,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죠.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 소개 자료를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로드맵을 소개하는 건데요. 중소기업들이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서 R&D를 하는 데 있어서 이종표를 만들거나 사업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이 기술 로드맵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요, 차년도 기술 로드맵을 만들고 배포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들어진 기술 로드맵은 바로 그 전년도부터 준비되고 조사되고 다듬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 분야를 선정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런 전략 분야는 시장의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지향적인 기술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의 전략 분야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제품과 어떠한 시장이 중요할 것인가를 전략 분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 분야를 세분화하고 재정의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수렴하는 과정들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장에 따른 필요한 전략 제품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전략 분야에 대한 현황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무역들을 분석하고요, 중소기업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중소기업의 니즈를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꼭 넣게 되어 있죠. 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없는 전략 분야 또는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없는 전략 제품들을 기술 로드맵에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활용할 수 없는 기술 로드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들을 심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숙고하고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출이 되어 있는 전략 제품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세 번째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가의 신뢰성들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뽑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요, 기술 트리를 분석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죠. 그리고는 해당되는 제품과 시장에 충분히 제품들을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들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할 것인가들을 뽑아내죠. 이것은 요소 기술을 도출하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거나 기업들이 아주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 아직 개발되어야 되는 기술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1차, 2차 클러스터링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 예비 단계까지 거침으로 인해서 해당 제품이 해당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게끔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핵심 기술들을 선정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핵심 기술들을 선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기획하고 만들고 배포하게 되고 이걸 다듬고 홍보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요, 보통 6개월에서 거의 9개월 이상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기술 로드맵은 2018년도 상반기 때 공개되어 있는 기술 로드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2019년도 기술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술 로드맵은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고 여기서 기술이라는 건 적혀 있다라는 말씀이죠. 적혀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2017년도에 배포되어 있는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소개라는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초기의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은요, 기술의 관점으로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까 기술 로드맵의 관점을 시장 중심적인 기술 로드맵과 기술 중심적인 기술 로드맵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창기에 중소기업부의 기술 로드맵은 기술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술 중심의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의 관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술 로드맵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분류한 다음 시장과 산업과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기업 그리고 기술 동향 그리고 핵심 기술들이 한데 균형 있게 표현될 수 있게끔 기술 로드맵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19년도의 기술 로드맵을 살펴보게 되면요, 기술의 관점의 비중이 훨씬 높았던 과거의 기술 로드맵과는 다르게 시장과 기술과 산업이 골고루 균형 있게 기재되어 있는 기술 로드맵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배포했던 기술 로드맵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한 10년 정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 매년 기술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배포되었는데요. 2010년도만 하더라도요, 26개의 전략 분야, 그리고 112개의 전략 제품, 그리고 1050개의 핵심 기술 중심으로 기술 로드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 관점의 기술 로드맵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축약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전략 분야는 줄이되 핵심 기술 분야는 늘었습니다. 이때 분석 자료를 DB화하기 시작했고요. 객관적인 지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과 무역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2년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관점을 가졌느냐? 활용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가졌습니다. DB를 만들고 구축하고 저장하는데 초기 버전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2012년도부터는 활용성을 위한 기술 로드맵으로 목적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이러한 활용성, 2014년도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목적성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들을 이 부분을 알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술 로드맵은요, 이렇게 기술 로드맵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청의 R&D 사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로드맵이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R&D 과정과 어떻게 연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산되어서 기술 로드맵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공공에 있는 협회에 대한 부분들로 의견이 조합됐고요. 2015년도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실질적인 연계성을 확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현장 요구들이 2018년도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은 기술 중심의 기술 로드맵이 아니고 이제 시장 중심의 기술 로드맵으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기술 로드맵으로 만들고 배포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기술 로드맵의 첫 번째에 대한 내용들은 개념과 목적, 분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기술 로드맵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드는 기술 로드맵의 취지, 그리고 개발 과정,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왔던 10년간의 어떤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로드맵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이제부터는 기술 로드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